한국 어떻게 그러한 혼란에 대처했는가? 그들은 전쟁통에도 시험을 본 나라이다. 현재 영국의 주요 언론에서는 한국 관련 최신 뉴스가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든 해낸다는 이러한 분석은 과거에는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뤄진 적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좋기도 하지만 한강의 다리나 일부 건축물이 붕괴되는 부실 시공 문제가 지적되면서 어떻게든 빨리 해내는 정신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이냐는 비판도 이어지곤 한 것이죠. 또한 과거 일부 항공사 파일럿들은 공군 정신으로 날씨가 굳어도 착륙을 강행했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세계적으로도 날씨가 안 좋으면 회항이 당연한 것인데 한국은 유독 군인 정신과 같이 억지로 착륙시킨다면서 이런 한국의 무조건 해내는 정신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방면에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잘 해낸다는 것은 더 이상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반드시 해내야 할 것을 해내고 있으며 그것은 영국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선 영국의 BBC는 한국에서 오늘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서 긴급 조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국이 주목한 부분은 약 50만 명이 응한 올해 대입 수능을 한국이 큰 문제 없이 예정대로 치러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을 자세히 취재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은 수능 시험격인 레벨 A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처럼 반드시 치러야 할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코로나가 심각한 영국 교육당국에서는 수능에 해당하는 레벨 A 취소가 몰고 올 엄청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취소되면 반드시 동일한 대체제가 필요한데 영국 교육당국은 전혀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졸속으로 대응책을 만들었지만 수능에 해당하는 레벨 A 같은 공정함을 보장하지 못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은 이 상황에 50만 명의 입시생을 모아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시험을 본다고 하니 영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BBC는 한국의 수능 시험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모두 마스크와 체온 측정은 물론 책상에는 가림막까지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장실이나 교실 문을 드나들 때마다 손 소독을 해야 하고 점심도 자리에서만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실당 입실이 가능한 최대 숫자는 24명이며 자가격리자를 위한 특별 감독관은 방호복까지 입고 입실하게 됩니다. 심지어 코로나에 걸린 학생들조차 지정 병원에서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는 특권도 주어졌습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이나 소규모 시험 등에는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시험이 없어 확진 시 1년을 기다리는 상황도 왔습니다만 BBC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는 수능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당국은 확진자도 시험 볼 기회를 줬다면서 다각도로 대한민국의 수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국은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생생하게 보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치러진 수능 시험으로 한국의 학생들은 대학에 갈 중요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오자 한국의 네티즌들은 반농담으로 한국에서는 수능은 전쟁이 나도 봐야 하는 중요 시험이라면서 실제 과거 6.25 전쟁통에도 한국 사람들은 학교를 세웠고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은 과거를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방에 살고 있던 일부 학생들은 전쟁 소식을 들었지만 학교에 갔다는 증언을 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무리스러운 일들이지만 일면 한국인의 꼭 해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든 해낸다는 문제 해결 의식과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민족의 특성이 담겨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전쟁 나도 학교를 짓고 시험을 봤는데 겨우 코로나 가지고 수능을 취소하는 건 한국인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며 방역도 타이트하게 하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난 4월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는 특히 서방 국가들의 대서특필된 바 있습니다. 그들이 역시 주목하는 것은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가치를 지키는 일을 해냈다는 것으로 이번에 한국이 공정한 수능시험을 잘 치러낸 것과 동일하게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극찬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이 과거에는 공사기관을 비롯해서 억지로 해내는 것이 많은 민족이었다고 한다면 코로나 시대 때 시험을 보거나 투표를 하는 것 그리고 국경을 개방해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억지로 해내는 종류가 아니라 모든 국민과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실한 것을 해내는 모범이 된다면서 한국이 해내는 이러한 일들은 많은 국가에게 코로나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꼭 이런 상황에 코로나가 악화될 수 있고 수험생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수능을 봐야 하느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답은 다시 수능을 못 본 영국의 현재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데요. 수능을 제때 못 치른 영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야말로 처참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국보다 입시 분위기가 치열하지는 않지만 레벨 A를 통해서 옥스퍼드와 같은 명문 대학에 입학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영국 교육당국은 너무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자 졸속으로 대체제를 만들었고, 이는 영국 수험생과 학부 모두를 분노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수능시험 대신에 기존의 중등 졸업시험과 같은, 한국으로 치면 모의고사와 같은 종류의 시험을 가져와서 대학 입학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수능이 취소되고 기존 모의고사 점수대로 대학에 간다면 아마 한국은 폭동이 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영국에서도 이에 분노한 학생들과 부모들이 대거 거리로 나왔습니다. 영국 교육당국은 수능시험 대신에 학교에서 알아서 평가라는 기준을 대신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소위 점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사립고등학교는 점수를 잘 주고 공립학교는 점수가 짜게 나오는 문제가 생겼으며, 이런 문제를 예상한 일부 영국의 학교들은 대부분 점수를 후하게 주는 인플레이션 문제로 번져나가서 올해 대입이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비상에 걸린 것입니다. 한국도 수능 아닌 학종 문제가 이런 점수 인플레이션 문제를 발생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영국 교육당국은 이에 다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결과를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기존과 같이 수능에 해당하는 레벨 A를 시험 보지 않는 한 공정성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한국과 같이 무조건 해내야 하는 시험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영국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은 현재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문제를 참고해서 내년에 영국 입시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영국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며 세계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은 미국은 SAT가 취소되었지만 한국은 기적과 같이 수능시험을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수능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며 한국의 효율적인 감독 아래 시험을 보게 되었다면서, 한국에서는 시험 보는 동안 비행도 금지할 정도로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공정함의 유지와 더불어 뛰어난 방역이 모든 학생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계기라고 말합니다. 반면 미국은 현재 SAT가 취소된 상황이 결국 대입 시스템까지 바꾸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미국의 중요 대입 시험인 SAT가 코로나 여파로 줄줄이 취소되며 대입 기준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SAT가 예정돼 있던 시험장은 줄줄이 폐쇄되었고, 일부 학생들은 비행기를 타고 다른 주에 가서 시험을 보는 등 미국 내에서 많은 학생들이 SAT를 전례 없이 못 보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SAT를 대입에 반영하지 않고 자기소개서나 다른 항목을 대거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하버드와 같은 명문 대학조차 SAT를 봤으면 포함시키고 아니면 없어도 되는 옵셔널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권 등의 일부 유학생들은 SAT 점수를 잘 받아서 대학을 가려는 계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한국인은 현재 한국이 방역을 실패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기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미션 앞에서는 다시 한번 역량을 총동원해서 수능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 많은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며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제약회사들은 코로나 치료제를 연말에는 생산할 예정이고 성능 좋은 백신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번 겨울을 잘 이겨내면 코로나 청정국으로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입 수능 시험은 한국의 철저한 방역 가운데 잘 치러졌고, 이것이 주요 선진국에게 큰 관심사로 여겨지면서 코로나 시대의 한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높아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롤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연이어 한반도 인근을 지나갔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독도의 저반시설이 크게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반시설이란 구두와 같이 해안가에 배를 댈 수 있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경상북도 울릉군은 특히 강한 바람과 큰 파도로 인해 독도의 동도부두가 크게 파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파손된 동도부두는 독도 여객선이 접안해 일반 관광객이 둘러볼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일반 관광객은 독도 방문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부두 난간은 군데군데 부서졌고 부두가에 설치한 대형 돌 구조물도 일부 떨어져 나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도에 설치된 비석 중 하나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를 마칠 때까지 여객선 접안을 통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독도 경비대 보급품 및 인원 교대에 사용하는 독도 평화호와 공사용 작업선에 대해서는 접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울릉군에 따르면 보수 공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접안시설 파손으로
여러 아쉬움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독도의 대규모 방파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기사를 찾아봐도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하지 않아 혈세 수십억을 낭비했다는 기사들만 즐비합니다. 사실 검토가 된 건 이미 십수년이 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건설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독도 방파제와 더불어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작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두 시설을 건립하는 이유는 독도에 대한 치료적 지배 강화를 위해서였습니다. 방파제는 단순히 그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독도 관광객이 안전하게 독도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년 가까이 추진하던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정부는 왜 독도 시설물 건축을 중단했을까요? 독도는 영토로도 지켜져야 하지만 친환경적으로도 지켜져야 한다. 친환경적으로 지키려면 인공시설물을 건설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것이 당시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차라리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네요.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당시 관계자들의 석연치 않은 해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단을 결정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인해 건설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원래 건설하도록 정해진 것도 아니었다. 완벽히 거짓말입니다. 독도에 대한 치료 지배 강화는 4년 가까이 진척되어 오던 정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정부는 왜 갑자기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나? 일본의 독도 도발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일본은 중학교 사회과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총리실에 독도 영토 관리 대책단을 만들었습니다. 대책단은 독도 경비대 헬기장 보강 사업, 독도 경비대 레이더 교체 사업 등 여러 대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방파제와 해양과학기지 건설 작업은 총리실 독도 영토 관리 대책단에서 추진해온 28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미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대책들을 총리실에서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진사업 변경을 위해서는 총리실 대책단에서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정부의 발표가 나자 총리실 관계자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청와대로부터 아직 독도 방파제와 과학기지 건설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사실인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 청와대가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중단한 독도 해양과학기지의 경우 전남 여수에서 구조물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연면적 2,700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구조물이었습니다. 건설이 중단되면서 총 예산 430억 원도 고스란히 날아갔습니다. 소중한 혈세를 그냥 날린 것입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을 위한 검토 요청을 받은 문화재청의 답변이 대박입니다. 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한 달 뒤 이런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사업은 독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 따라서 신청한 대로 추진하라. 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역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승인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문화재청에 검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결론은 과학기지 설치가 독도의 환경 보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입니다. 청와대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도 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기구인 총리실 독도 영토 관리 대책단의 회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겠죠? 아니면 일본과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과 함께 이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발언으로 더 이상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사업들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밝히며 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독도 영토관리 대책단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태풍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독도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독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함께 큰 피해를 입은 울릉도와 함께 말이죠.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연, 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 조사를 벌인 뒤 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에서 말이죠. 특히 각종 피해 복구의 5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지난 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울릉도를 긴급 방문했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해양수산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동행했습니다. 총리는 태풍 피해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피해 현장으로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총리의 일행이 찾아간 피해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대형 여객선 한 척이 뒤집어진 채 물속에 잠겨 있고 예인선 한 척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총리는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함께합니다. 네, 이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걸 증명하는 발언입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치료 지배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총리는 법과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태풍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풍이 전화위복이 된 것일까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